한때 번화가 중심에 있던 달빛상회는 이제 손님보다 먼지가 많았다. 형광등은 깜빡거렸고 진열대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오후 2시, 가장 바쁜 시간에도 계산대는 고요했다. 주인 강태주는 40대 초반, 과거 대기업 유통본부에서 잘 나가던 기획팀장이었다. 연봉 8천만 원, 회사 차량, 임원 승진 코스. 하지만 사내 정치의 희생양이 되어 어느 날 갑자기 짐을 싸야 했다. 당신은 더 이상 우리 회사에 맞지 않습니다. 인사팀장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퇴직금을 털어 인수한 것이 이 동네 마트였다. 사람 냄새 나는 가게를 만들겠다. 는 꿈은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직원 3명은 언제 사표를 낼지 몰랐고 납품업체는 외상 대금 때문에 매일 전화했다. 통장 잔고는 마이너스를 향해 달려갔다. 그러던 어느 월요일 아침, 태주는 이력서도 없이 찾아온 세 사람을 맞았다. 첫 번째는 70대 노인 박만석. 새벽부터 폐지를 줍던 사람이었다. 일당 3만 원만 주시면 됩니다. 밥은 제가 알아서 먹고요. 두 번째는 전직 래퍼 진우. 한때 언더그라운드에서 이름 좀 날렸지만 이젠 배달 아르바이트로 연명했다. 저 노래는 못하지만 힘은 셉니다. 세 번째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열흘 된 이한결. 고개를 90도로 숙인 채 말도 제대로 못했다. 기존 직원들은 속삭였다. 사장님, 정신 차리세요. 저런 사람들 쓰면 가게 망합니다. 하지만 태주는 그들의 눈을 봤다. 절박함이 아니라 마지막 기회를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보였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태주는 세 사람을 그대로 채용했다. 계약서도 보증인도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단 한 가지만 말했다. 여기선 실수해도 됩니다. 과거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진심으로만 일하세요. 그것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날 밤 태주는 가게 불을 끄며 생각했다. 나도 실패했던 사람이다. 이곳이 마지막 기회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달빛이 간판을 비췄다. 희미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은 빛이었다. 신입 셋이 들어온 첫 주, 달빛상회는 난장판이 되었다. 박만석 노인은 손님에게 물건을 공짜로 주었다. 할머니, 이거 그냥 가져가세요. 돈은 다음에 주셔도 돼요. 래퍼 진우는 계산대에서 비트박스를 치며 손님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출소자 이한결은 고객 앞에서 고개만 90도로 숙인 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만 반복했다. 기존 직원들은 폭발했다. 사장님, 이래서야 가게가 돌아갑니까? 저 노인 때문에 하루에 10만 원씩 날아갑니다. 태준도 머리가 지끈거렸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적자만 늘었다. 하지만 해고할 수는 없었다. 그들의 눈빛이 자꾸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손님이 늘어난 것이다. 처음엔 동네 할머니 한두 명이었다. 여기 주인 참 착하다더라. 그 소문은 SNS로 번졌다. 한 대학생이 올린 게시물이 화제가 되었다. 요즘 보기 드문 따뜻한 가게, 계산대 아저씨가 랩을 하는데 웃겨 죽는 줄. 근데 물건값은 정확하게 받음. 신기한 곳, 조회수 5만, 댓글 300개. 어디예요? 가고 싶다. 이런 가게 응원합니다. 그 다음 주 손님이 2배로 늘었다.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가게 분위기를 보러 왔다. 태주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정확함이 아니라 진심을 원한다. 대기업식 매뉴얼과 친절 교육이 아니라 불완전하지만 따뜻한 사람을 원한다. 그는 직원회의에서 선언했다. 우리는 계산보다 이로를 팝니다. 물건보다 사람을 기억하는 가게가 됩시다.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다. 감사 쿠폰 대신 손글씨 메모를. 당신 덕분에
오늘 버팁니다. 비 오는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건강하세요. 진우는 계산대에서 손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다. 만성 노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어주며 천천히 가세요. 라고 말했다. 한결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매일 새벽 누구보다 먼저 와서 가게를 닦았다. 한 달 뒤 달빛상회 앞엔 줄이 섰다. 언론에서도 찾아왔다. 실패한 사람들이 만든 성공 신화. 하지만 태주는 카메라 앞에서 말했다. 우린 성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심으로 살 뿐입니다. 그날 밤 진우가 물었다. 사장님, 우리 진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태주는 웃으며 답했다. 상식을 부쉈잖아. 그게 시작이야. 달빛상회의 불은 자정이 넘어서도 환하게 빛났다. 어느 금요일 저녁 진우가 태준에게 제안했다. 사장님, 폐점 시간에 공연 한 번만 합시다. 사람 모이면 물건도 팔리잖아요. 태준은 고개를 갸웃했다. 공연. 여기서? 진우는 진지했다. 제가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할 때 배운 게 있어요. 사람들은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에 박수 친다는 거요. 일주일 뒤 달빛상회 앞 주차장에 가니 무대가 세워졌다. SNS 공지 하나로 100명이 모였다. 동네 할머니부터 대학생까지 사람들은 편의점 의자를 들고 와 앉았다. 밤 9시 형광등 불빛 아래 진우가 마이크를 잡았다. 저는 래퍼였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한때 무대에 섰지만 실패했습니다. 빚만 남았죠? 배달 일을 하면서 노래를 잊었습니다. 근데 이 가게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여기선 실수해도 된다고. 비트가 깔렸다. 진우의 랩은 거칠었지만 진심이었다. 가사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였다. 꿈꿨던 무대 위에서 떨어져 현실은 차가운 아스팔트. 그래도 다시 일어서 달빛 아래선 누구나 다시 춤춰. 손님들은 숨죽여 들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다. 노래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환호가 아니라 공감의 박수였다. 한 중년 남성이 외쳤다. 나도 실패했어. 근데 오늘 위로받았어. 진우는 무대 위에서 울었다. 태준도, 만성 노인도, 한결도 함께 박수를 쳤다. 그날 밤 매출은 평소의 3배였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생겼다. 사람들은 달빛상회를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희망이 있는 곳으로 기억하기 시작했다. 다음 주부터 매주 금요일은 달빛 공연의 밤이 되었다. 진우뿐 아니라 동네 주민들도 무대에 올랐다. 실직한 아버지는 기타를 쳤고 이혼한 엄마는 시를 낭독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다. 이게 마케팅입니까?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치유입니다. 우리 모두 부서진 사람들이거든요. 여기선 그걸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공연이 끝난 어느 밤 태주는 오래된 전단지 뒷면에 문구를 적었다. 달빛상회는 실패한 사람의 마지막 조명입니다. 그 전단지를 가게 입구에 붙이자 다음 날 아침 그 앞에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쪽지가 함께였다. 저도 여기서 다시 노래하고 싶습니다. 실패한 성악가 올림. 진우는 그 쪽지를 보며 웃었다. 사장님, 우리 무대 더 크게 만들어야겠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상회는 이제 가게를 넘어서 사람들이 다시 꿈꾸는 무대가 되고 있었다. 밤하늘의 달빛처럼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곳으로. 어느 화요일 오후 초등학생 하린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사장님, 하린이는 울먹이며 말했다. 우리 아빠 취직 좀 시켜주세요. 태주는 아이를 의자에 앉히고 물을 건넸다. 아빠가 어떻게 되셨는데? 하린이는 가방에서 구겨진 이력서를 꺼냈다. 아빠가 이걸 써놨는데 못 낸대요. 무서워서요.
태주는 이력서를 펼쳤다. 학력란, 경력란 모두 비어 있었다. 가장 아래 희망사항란에는 네 글자만 적혀 있었다. 희망 없음. 아빠가 밤마다 울어요. 엄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아빠는 술만 마셔요. 근데 여기 사장님은 착하다고 동네 아줌마가 그랬어요. 하린이는 태준의 손을 꼭 잡았다. 제발요. 태준은 가슴이 먹먹했다. 자신도 한때 그런 아버지였다. 해고 통보받던 날, 집에 가지 못하고 공원 벤치에서 밤을 샌 적이 있었다. 하린아, 아빠 전화번호 알려줄래? 내가 한번 만나볼게. 사흘 뒤, 하린이 아버지를 만났다. 50대 초반의 김성훈, 20년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길거리로 나앉았다. 저 같은 사람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태주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창고 정리일 있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시겠어요? 김성훈은 고개를 저었다. 신세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섰다. 태주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진우가 옆에서 말했다. 사장님, 저 사람 마음 알아요. 자존심이 남았을 때가 더 아픈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새벽, 태주는 가게 문 앞에 놓인 하얀 편지를 발견했다. 펜으로 삐뚤빼뚤 쓴 글씨였다. 달빛상회 사장님께 저는 할인 아빠 김성훈입니다.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장님 덕분에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른 곳에 면접을 받고 합격했습니다. 할인이가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태주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CCTV를 확인했는데 새벽 3시 창고 불이 저절로 켜졌다. 화면엔 아무도 없었지만 선반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있었다. 먼지가 저절로 사라지고 상자들이 차곡차곡 쌓였다. 다음 날 아침, 만석 노인이 놀라며 말했다. 사장님, 누가 창고 정리했어요? 이렇게 깔끔한 건 처음이에요. 태주는 창고를 둘러보았다. 선반마다 메모가 붙어 있었다. 여기 무거운 물건, 유통기한, 주의, 할인이 아빠, 올림. 그 뒤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됐다. 새벽마다 가게는 저절로 깨끗해졌고 매대는 완벽하게 정리됐다. 진우는 소름 끼친다고 했지만 태주는 웃으며 말했다. 그분도 이제 우리 직원이에요. 보이지 않는 직원. 달빛상회엔 보이는 직원과 보이지 않는 직원이 함께 일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손님들에게도 전해졌다. 6개월이 흘렀다. 달빛상회는 봉화 씨의 명물이 되어 있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방송국 3곳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유명 유튜버는 가장 따뜻한 가게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다. 조회수 100만. 하지만 태주는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 우린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답게 살 뿐이에요. 가게 입구엔 새로운 현수막이 걸렸다. 손님이 왕이 아닙니다. 직원이 왕입니다. 처음엔 황당해하던 손님들도 이내 이해했다. 직원이 행복해야 손님도 행복하다는 걸. 만석 노인은 이제 물건을 공짜로 주지 않았지만 손님 하나하나의 이름을 외웠다. 진우는 계산대에서 여전히 비트를 쳤지만 계산은 정확했다. 한결은 말수는 적었지만 손님의 무거운 짐을 먼저 들어주었다. 어느 목요일 오후 태준의 옛 동료 3명이 찾아왔다. 대기업 본사 임원들이었다. 태준아, 이제 그만하고 돌아와. 부장 자리 줄게. 연봉도 2배야.
태주는 커피를 내오며 웃었다. 고맙지만 사양할게. 동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여기서 뭐가 좋다고? 대기업 임원 자리를 버리고 태주는 가게를 둘러보았다. 손님과 이야기 나누는 만성 노인,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는 진우, 묵묵히 물건을 나르는 한결. 여기선 사람을 팔지 않거든. 삶을 나눠줄 뿐이야. 너 미쳤구나. 한 동료가 고개를 저으며 나갔다. 하지만 막내 동료는 뒤돌아보며 말했다. 형, 부럽다. 나도 언젠가 그렇게 살고 싶어. 태주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언제든 오렴. 여기 자리는 항상 있어. 그날 밤 폐점 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은 남아 있었다. 만성 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습니다. 진우도 말했다. 저도요. 여기가 제 마지막 무대예요. 한결은 처음으로 긴 문장을 말했다. 사장님, 저 처음으로 사람 대접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태주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도 다시 살았어요. 네 사람은 말없이 손을 맞잡았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다음 날 아침,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누가 바꿨는지 아무도 몰랐다. 스문의 시간 영업 대신 끝까지 함께 영업이라고 적혀 있었다. 태주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할인 아빠 작품이군. 주말 저녁, 달빛 공연이 열렸다. 진우가 마지막 곡을 불렀다. 우린 다 부서졌지만 달빛 아래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실패는 끝이 아니야. 여긴 새로운 시작이야. 100명이 넘는 관객이 함께 따라 불렀다. 노래가 가게 밖으로, 거리로,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태주는 무대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곳은 더 이상 실패한 자들의 쉼터가 아니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의 첫 번째 무대였다. 달빛상회의 불은 오늘도 환하게 빛났다. 그리고 그 빛은 꺼지지 않을 것이었다.